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옥탑방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겐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세입자가 사용하기엔 옥탑방이란 것이 꽤 불편한 곳이긴 한데요. 주위에도 똑같은 높이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건물 주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냥 편하게 지내긴 힘든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옥탑방을 세입자가 아닌 주인분이 쓰신다면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주택은 30년 된 반지하 포함 4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3층을 주인 세대로 쓰고 있는 평범한 노후주택인데요. 이곳은 리모델링을 조금 특이하게 진행했어요. 2층과 3층을 복층으로 해서 주인 세대가 쓰고 거기에 옥탑까지 사용성이 좋도록 만들어 드림과 동시에 반지하와 1층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삶의 만족도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디자인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설계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옥탑방을 서두로 잡았긴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기존 노후주택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재개편해서 한 층 정도의 면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했는지 보기 전에 이 주택의 정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주택은 1994년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연화조 혼용 방식의 주택입니다. 층수는 지하층 포함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6세대로 이루어져 있었죠. 일단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안에 들어가서 기존 구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 누수와 단열은 기본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꼭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3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쓸데없는 베란다 공간인데 외관을 보면 이쪽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좀 특이했었는데요. 2층과 3층에 발코니 부분이 10평 정도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그냥 창고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쪽에 당연히 단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반지하 공간인데 너무나도 노후화되어 있어 임차 수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반지하를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옥탑방이었어요. 이 건물이 길쭉하게 지어진 건물이라서 활용할 만한데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리모델링 설계를 보려면 이곳 스토리도 좀 알아야겠죠? 여기 주인분은 원래 어머니이신데 아들 가족 4명이 이 주택으로 들어오기로 한 케이스예요. 2층과 3층을 아들 가족이 살고 그리고 아래에 남는 세대는 임차를 주기로 했어요. 2층은 부부가 살고 3층은 아들과 딸의 방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문제로 베란다 공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2층 도면을 보면 이쪽이 베란다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활용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이쪽을 가감하게 없애고 단열 처리를 한 다음에 부엌 공간으로 크게 늘렸어요. 부엌을 크게 늘림으로써 가족들이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기존의 거실은 아래쪽 방으로 옮긴 다음에 3층 계단과 연결되게 하여 가족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층에도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3층은 베란다 공간을 없앤 대신 아이들 방을 더 넓힐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침대 위치를 정반대의 방향에 놓았고 베란다를 확장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았습니다. 베란다 공간만 텄을 뿐인데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아졌죠? 이렇게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반지하층인데요. 여기는 기존의 답답한 투룸 구조를 텄어요. 왜냐하면 반지하인데 이렇게 방이 공기를 막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곰팡이에 취약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을 하나 터서 방들의 공기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거실 공간이 넓어짐으로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겠는데요.
임차 수요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옥탑방입니다. 이번 영상의 메인 포인트죠. 기존의 옥탑방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옆이 개방되어서 주위가 훤하게 보이시죠? 사실 보는 사람은 많이 없을 테지만 괜히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계단실이 되게 애매한 곳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넓은 곳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어떻게 쓰시고 싶냐고 여쭤보니 취미 공간과 가족 혹은 친구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계단실의 위치를 아예 바꿨어요. 이게 지금의 설계도인데요. 계단실 위치를 방의 옆으로 옮기면서 앞에 공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옥탑방의 방수와 단열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3D 설계 파일을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다 트여져 있던 곳을 벽을 세워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막아버리면 답답하기 때문에 전면을 유리로 처리해서 답답하지는 않은 공간이 되도록 의도했고요. 바닥은 우레탄 코팅 처리만 한 게 아니라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기획해서 더욱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옥탑에 로망은 없지만 앞에 계신 PD님은 옥탑방에 로망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옥탑방 어때요? 제가 보면 안 되나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의 장점은 단순히 새 것 같은 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닌 나의 생활에 맞춤형 공간을 갖는다는 점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숨겨진 공간, 비효율적인 공간을 전부 활용해서 사용성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저한테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주택은 이번 달 말 정도에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디자인이나 내부 구성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볼게요. 물론 그때 견적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